예,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제31회 인사노무관리 시험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집중을 하셔서 작성을 하셨으니까 이제 지나간 시간이거든요. 이제 한시름 좀 놓으시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이 지금 신경 쓸 수 없다라는 입장은 아니시겠지만 또 마음을 좀 편안히 하시고 하나하나 좀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내가 이제 좀 더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잘 쓴 것은 또 무엇인지 하나 더듬어 검토해 보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큰 문제죠.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관리층의 교육훈련 하면 딱 뭘 떠오르셔야 된다? 카츠의 관리층에 대한 3가지 계층 단계의 교육훈련 그림을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결정 기법, 인간관계 기법, 실무적인 기법 해서 이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각 기법의 9가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리층의 교육훈련 기법. 근데 우리 시험에는 6가지만 쓰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재에 9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가지만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작년에 제30회 1번 문제에 평가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법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라는 내용으로 일부 분설형으로 약 조그맣게 나왔던 문제를 이렇게 부각시켜서 한 번 더 출제를 했던 그런 문제의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이, 혹시 이제 올해 합격하면 축하들 일이죠. 내년에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작년에 출제된 것을 그 다음 연도에 또 부각시켜서 강조시켜서 또 한 번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자, 2번째 문제 바로 이것은 내년에도 또 한 번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 출제되었다 그래서 딱 그래서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강조해서 내년에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층의 교육훈련 기법 카츠의 제가 수없이 칠판에다 그렸던 요 그림 있죠? 가운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운데를 시작해서 가장자리로 선을 이어주시고, 최고 경영층, 중간관리층, 하위 관리층 해서 각각의 의사결정 기법 교육훈련, 인간관계 교육훈련 기법 훈련, 실무 교육, 기술 교육 훈련 기법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제 6가지를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엔 뭐 이제 인바스켓 훈련, 비즈니스 게임, 교류 분석법, 역할형 기법, 행동 모델링, 그 다음에 사례 연구법, 그 외에도 대역법, 코칭, 주니어 보드, 이런 이제 총 9가지의 교육훈련 기법이 각 교수님 교재에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도 본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 이제 6가지만 쓰시오 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뭐 이제 1번 인바스켓 훈련, 2번 비즈니스 게임, 3번 케이스 스터디, 4번 행동 모델법, 5번 주니어 보드, 6번 코칭. 뭐 이제 그냥 순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는 대로 쓰셔도 점수는 준다. 그런데 만약에 답안지의 차별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써본다면 1번 최고 경영층의 의사결정 교육 훈련을 위한 기법이라고 해서 1번 인바스켓 훈련, 인바스켓 트레이닝, 2번 비즈니스 게임 이런 식으로 2번째 인간관계 관리 교육 훈련 기법이라고 해서 1번 행동 모델링, 2번째 교류 분석법, 3번 실무 교육 훈련 기법 내지는 기술적인 교육 훈련 기법 이라고 할 때 여기는 코칭, 2번째 주니어 보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좀 더 그 답안지의 차별화, 경쟁력을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 쓰고 사례 쓰고, 개념 쓰고 사례 쓰고, 개념 쓰고 사례 쓰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경영학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답안지는 개념 쓰고 사례 쓰고, 개념 쓰고 장단점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두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기법 6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개념 쓰고 사례 쓰고, 개념 쓰고 사례 쓰고, 또는 개념 쓰고 장단점 쓰고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셔야만 충분한 온전한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교육훈련 평가 기법으로 커크패틀이 매우 중요하죠. 특기A급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 강사님들도 다 강조를 해주셨겠죠. 자, 커크패틀이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기A급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스타인의 교육훈련 타당도 평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거의 대부분의 학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B급 이런 식으로 강조를 B급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커크패트릭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필리스 박사의 투자 수익률 ROI 평가법이 두 번째 중요하고, 골드스타인은 그래도 이제 우선순위를 뒷순위로 밀려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미기출이거든요. 미기출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카페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좀 잠깐 읽어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떤 분이 GS 연기 교수님 교재 기준으로 해서 회독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5회독, 6회독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아우, 칭찬해야죠. 그걸 이제 다 외우셨으니까. 내년에 이제 다른 교수님 거 교재 외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는데, 이제 박경규 교수님 교재에는 골드스타인 교육훈련 타당도 평가 기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인 공정 교재도 같이 보완해서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학원가에서 수험서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수님 교재만 본다는 거는 기억력을 장기화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게 중간중간 빈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 교재를 가지고 보완을 하거나 학원 교재를 가지고 보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그러면 커크패트릭의 평가 기법 해서 우리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 자, 가로축은 평가의 기초, 평가의 난이도, 세로축은 조직 가치에 대한 기여도예요. 그래서 반, 학, 행, 결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각각이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에 대한 개념 이렇게 각각이 간략하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그림서 커크패트릭의 이제 그 평가 기법의 특징이 뭐냐면, 가로축은 평가의 난이도, 세로축은 조직 가치에 대한 기여도 일 때 반, 학, 행결, 화살표 잘 유의해서 그려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딱 끝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딱 끝이라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잖아요. 예비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의미하는 시사점, 의미감 이런 것도 써주셔야 되겠죠. 평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조직가치, 기업에 대한 목표 달성에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조직가치 기여도가 커질 수 있는 반면에, 평가 방법이 쉽게 되면은 조직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매김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상반된 관계, 트레이드 어퓨 관계 여기까지 써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골드스타인의 교육훈련 타당도 평가 기법은 우리가 이제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제가 사다리를 그려서 제가 그림을 그려넣어서 이제 교재에다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으로 갈수록 조금 회사의 업무 특성, 분위기, 직종을 다 담은 구체적이고, 위로 갈수록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훈련 타당도, 그 다음에 전이 타당도, 그 다음에 조직 내 타당도, 조직 간 타당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다 여러분 잘 써주실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GS3기 모의고사 때는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너무 이제 평가 쪽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인사노무 평가 쪽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쪽에 골드스타인 쪽을 제가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좀 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훈련 타당도, 전이 타당도, 조직 내 타당도, 조직 간 타당도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개념만 간단하게 써주셔도 되는데, 개념 쓰고, 그러니까 밑에 같은 거 훈련 타당도 같은 경우에, 훈련 타당도 내지는 훈련 타당성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전략이나 목표와 유관한 자신의 업무와 유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타당성, 그 타당도의 어떤 타당성, 그 교육 훈련의 목표와 취지를 잘 담은 훈련 내용이가, 교육 훈련 내용이가에 대한 타당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또는 이제 회사의 업무 기술과 유관된 그런 이제 교육 훈련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이 타당도, 내가 교육 훈련 받은 것을 그대로 내가 실무에 트랜스퍼할 수 있는가, 전이할 수 있는가, 전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엑셀 교육 훈련, 파워포인트 교육 훈련 이런 것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직 내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어떤 특히 이제 오리엔테이션 교육과 같은 경우에 조직의 사명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CEO의 사명 철학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설립된 어떤 레전드라든지 이런 거에 기반해서 회사의 어떤 몰입도와 충성도와 귀속의식과 이런 고양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교육훈련 내용인 경우가 좀 대부분이죠.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특성과 관련된 서비스업의 산업안전교육훈련, 제조업의 산업안전교육훈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내 타당도로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직 간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 두루두루 어느 기업체를 가든지 그 교육훈련의 목표와 취지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훈련 내용을 담은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수익률, 필립스 박사의 투자 수익률 평가법은 그 커크 패트릭의 평가 기준을 보완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필립스 박사는 조직의 어떤 전략 경영 차원에서 교육훈련의 성과와 수치 측정으로 투자 수익률이라는 지표를 활용을 해서 교육훈련 평가 방법을 이제 구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꼭 나열을 해주셔야 될 것은 조직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담았다. 또 회계적 책무성, 그 다음에 커크 패트릭의 평가 방법을 보완한다는 측면이 있다. 세 가지 측면의 의미감을 꼭 이제 의미하는 바를 꼭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만 충분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률의 측정 방법으로서 I분의 R 그리고 투자 수익률 이거 퍼센트지로 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뭐 곱하기 100 안 썼어요. 뭐 이거 가지고 크게 뭐 점수 가점 차감 뭐 이런 건 하여튼 이제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이제 우린 인사노무관리니까 수학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의 측정치 분모에 들어갈 구체적인 측정 변수, 분모에 들어갈 구체적인 측정 변수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번 문제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네. 칠판 좀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모집의 원천으로서 조직 내부 모집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세 가지만 쓰시오 라고 했어요. 처음에 제가 딱 봤는데 내부 모집, 내부 모집, 외부 모집 쓰는 거구나 라고 제가 그래서 막 처음에 항상 제가 강조했던 문제라 막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내부 모집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쓰는 거였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모집의 원천으로서 조직 내부 모집의 개념, 방법, 장점, 단점 이렇게 쓰라는 말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딱딱 이제 구분이 되었다. 제가 이제 유인물을 나눠드린 거를 보시면 이제 모집에 대한 의미부터 제가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모집의 원천, 인적 자원의 모집은 인력의 선발을 전제로 한 양질의 지원자를 확보하는 활동이다라고 이제 유인물에다가 제가 썼고요. 내부 모집의 개념을 보시면 기업 내부에서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이죠. 기업 내부에서, 그죠? 네. 박경규 교수님 교재 그 머릿말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부 모집, 여기 있는 사람이 정년퇴임, 또 이제 더 좋은 회사의 비전을 찾아서 퇴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뽑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내부 모집이라고 한다. 자, 이런 그림을 그려주신,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때 출제를 했던 바가 있긴 한데, 일부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런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그 당시 이제 답안지를 제출하셨던 그런 이제 수강생분도 계셨어요. 하여튼 이제, 제가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제 그분들 아마 시험 잘 치르셨겠죠. 그래서 내부 모집의 개념에서 기업 내부에서 지원자를 모집해서 인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자, 이분 어때요? 했어요. 연봉 인상도 됐어요. 사기 진작, 승진의 기회,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했던 결과에 따라 여기에 승진 대상자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의 정확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의 경우에는 정체돼 있어. 그냥 내부 이제 직원들 간에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조직이 정체될 가능성, 또 이제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해서
탈탁할 가능성. 그래서 조직이 정체되고 파벌이 형성되고 이런 이제 인간관계도 훼손되고 이런 이제 단점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적 측면을 말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기법 뭐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저희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고 노무사 답안지를 친다면 한 장 반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다. 또는 이제 한 장 한 장 반 이렇게 작성 이제 양이 측정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정말 말이 많았던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 전략으로 포용 전략, 압박 전략, 회피 전략. 전 이제 이 문제를 본 순간 전 출제자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였어요. 안 쓰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대응하는 교섭 전략을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작성하고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양한 답안지가 나올 것을 염려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럼 포용 전략, 노조의 활동, 노조의 유지, 활동, 형성에 대해서 지원하고 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압박 전략, 노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서 뭔가 좀 반감을 가지고 이에 반박하고 대응하는 어떤 압박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냥 써주시는 거예요. 회피 전략은 노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지만 노조의 활동, 기업의 활동에 기업 목표 활동을 저해하는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감지를 했을 경우에는 노조 설립, 노조 형성, 노조의 확장을 회피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라고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총평에도 썼지만 소설 답안이 곧 모범 답안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것을 다 이제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자, 두 번째, 교섭 전략별 실행 방안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두 가지만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파트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보신 수험생들의 경우에 그동안 내가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 이제 짜맞춰서 뭐 여기다 이제 실행되는 실행 방안을 써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포용 전략을 딱 생각을 해볼 때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포용하고자 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일단 이제 노동 이사 제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 노동 이사 제도 우리가 시험도 한번 봐봤고, 한번 써보자. 근데 사실 이제 노동이사 제도가 노동조합 활동을 전제한 상태에서 노동이사 제도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중요한 경영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근로자 지위에 있는 이사격이 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발언권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발언권과 최종적인 의사결정권과 이런 거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노조 활동을 전제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노동법 중에서 근참법에서 노사협의제도, 고충처리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노조 회피 전략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어떤 이제 교수님 교재 보니까 회피 전략으로 노사협의제도를 두 개도 작성을 해 놓으셨지만은 자, 이제 이것이 노조 활동과 노사협의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에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이제 포용 전략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의 포용 전략, 노조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회사의 어떤 제도적인 공정성에 있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경우, 내 임금의 인상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차별적으로 좀 열등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도적인 공정성, 그래서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거나 또는 이제 해고를 앞둔 직원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방향, 아웃플레이스먼트를 두거나 해서 노조 활동을 포용하는 그들의 활동이 조금 반감을 갖는 것보다는 좀 더 기업 활동과 적극적으로 상생하고자 하는 파트너의 역할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쓰시면 다 이제 점수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압박 전략의 경우에는 노조 활동, 노조 형성을 아예 그냥 싫어하는, 저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교재에는 일단 부당 노동 행위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 교재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조 전문가를 해고시키거나 또는 이제 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단체 활동에 있어서 체크어프 시스템 이런 거를 아예 그냥 딱
네, 선을 그어서 차단시키거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회피 전략입니다. 이거는 회피 전략의 개념적인 부분을 보면은 노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조합이라는 수단성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그들의 어떤 근로 조건의 향상과 개선을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기업이 고의적으로 또 다른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구를 마련을 해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회피하고는 기존보다 좀 강성보다 조금 중간 약성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노사협의 제도라든가 고충처리 제도라든가 또는 이제 노동조합을 설립한 사업장,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노조를 가입하지 않은 미가 있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별적인 어떤 무노조 프리미엄이라든지 차별적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회피 전략으로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충분히 점수가 확보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딱 봤을 때 1번,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한 번씩 읽어보기만이라도 했던 그런 파트에 해당이 되셨을 것이고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교수님 교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딱 그 교수님 한 분만 이제 이 내용을 써놓으신 교수님 교재가 하나 있긴 한데 학원 강사님 교재에 있어서도 거의 맨 마지막 이슈 관리 쪽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쳐서 마지막 부분을 그냥 넘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수험생의 허를 찌른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성의껏 쓰시면은 충분히 점수는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노무관리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해강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선택 과목을 민사소송법 이제 노동경제가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자 경조례하고 저와 이제 접하실 부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나간 시험에 대한 미련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만약에 오늘 죽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가다듬는 한번 실컷 놀아보거나 실컷 술을 마셔보거나 실컷 영화를 보거나 실컷 이제 책을 한 번도 보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어떤 재충전을 하는 기간을 가져보시고 빨리 일어나셔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시험을 좀 이제 어느 정도 보셨다, 평균 정도 보셨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좀 이제 가라앉히시고 이제 결과를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사논문관리 해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